연례 서한을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데요. 사업을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조용한 파트너가 있는데 JP모건이 아주 중요한 파트너랑 지금 일을 하고 있대요. 아주 중요한 파트너랑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가 누구냐 봤더니 미국 정부랍니다. 제가 이거 보고 맞다. JP모건의 그 연례 서한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이 말이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JP모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SVB 사태 터지고 나서 중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바이든은 아닌 것 같고요. 워렌 버핏하고 다이먼 회장 아니었나요? 워렌 버핏은 니네들 날라와봐. 날라오는 걸 보면 애들이 워렌 버핏도 도와주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진정될 거야 라는 그런 효과를 냈고요.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도 SVB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회사 은행이 망한다 안 망한다 하고 있을 때 야 내가 할게 내가 막아줄게 라고 나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이먼 회장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주 중요하니까 진짜 꼭 잘 보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 회사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더 자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용어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라는 얘기,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그 수식어의 뒤에는 항상 뱅크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메타, 아마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가 여기 들어가고요. 7개 회사가요. 이 회사는 미국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도체 전쟁, 그리고 AI 전쟁, 그리고 배터리 전쟁, 친환경 전쟁 등등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이 기업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 회사라는 얘기가 지금 자주 등장합니다.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 처음에 정말 강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절대 금리 무시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두꺼운 꼬리 위험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금리가 5에서 7%까지 갈 수도 있다. 아주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 확률에도 JP모건은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연례서안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 자, 건강한 소비 여력, 고용시장, 임금 상승 너무 좋아. 지금 당장 너무 좋아요. 크레딧 시장 아무 문제 없어요. 집 가격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10년 전 대비하면 양호해. 공급망 회복되고 있어. 금리 정상화되고 있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먼 회장님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3개월, 6개월 내에는 당장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뭔가는 없어. 거대한 먹구름이 오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아주 심각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JP모건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많아? 라는 겁니다. 당좌 예금에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약 1.2조 원 수준의 초과 예금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통장에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개인들은 매우 건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개인들이 들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이 몇 조냐면은 이게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167조 달러입니다. 이게 진짜 미국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따져보니까 167조 달러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부채가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부채가 많으면 그 돈 갚느라고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부채 보니까 19조 달러입니다. 이 숫자를 보여주면서 지방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안 해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 개인들이 그렇다고 소비를 줄일지 잘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잘 안 줄어들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럼 뭐가 문제가 될 것 같냐? 첫 번째로는 일단 비정상적인 QT를 하고 있다. QT가 문제를 삼았어요. 지금 연준이 자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돈을 계속 빌려야 되는데
돈 안 빌려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초과 저축이 연말이면 다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미국 정부가 문제예요. 미국 개인들은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2023년에 예산을 보니까 1.4조 또 적자 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 한 6.2조를 쓰는데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합쳐가지고 보니까 1.4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시장 나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렸었어요 그동안. 근데 또 빌릴 거라는 얘기죠. 돈을 계속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연준이 안 사준다는 거예요. 지금 연준이 지금 안 사준다. 사주던 거 안 사준다라는 겁니다. 다이먼 회장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따지놓고 보면은 마지막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더 빌려야 돼서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리스크, 다시 말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6개월 동안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하이라이트를 뭘로 했냐면은 다이먼 회장이 은행위기 안 끝났다고 얘기했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하이라이트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이먼 회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우리 지금 규제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 규제의 전략 방향을 바꿔야 돼. 자, 모든 실패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 어떤 은행도 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지 마. 가능하면은 전염 확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뭔지 알아요? 미국의 은행들이 앞으로도 많이 망할 거고 뱅크런이 또 나고 뭐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 다 막으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못 막는다. 걔네들은 내비로 돌아. 대신에 중요한 거는 걔가 망하더라도 전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튼튼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도 혹시라도 어떤 미국의 어떤 좀 작은 은행이 또 망한다라는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은행은 딱 망하면 꼬리 자르고 너 나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규제의 방향을 바꿔서 나는 괜찮도록 만들어줘라 라는 이야기로 바꿨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게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나요? 절대 금리를 무시하지 마라. 미국 정부는 우리의 파트너다. 미국 경제 너무 튼튼하다. 테크 회사들은 시스템 관점에서 중요하다. 다 살리려고 하지 마라.